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이 단계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방공망이 마비되고 전자전 센터가 공격받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해군 자산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이란이 40년 동안 구축해온 지하 미사일 제국의 중심부였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밤 4대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미주리주의 화이트먼 공군 기지에서 어둠 속에 이륙했습니다. 각각 미국의 가장 무거운 재래식 무기를 실었다. B-2의 목표는 테헤란, 이스파한, 야즈드 지역의 중요한 지하시설과 해안지대 미사일 저장고였다. 시설의 구조적 붕괴는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아마도 전략적으로 가장 긴급한 목표는 지하가 아니라 해안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대규모 지하 저장 시설에는 특히 해상 교통을 위협하는 대함 미사일이 고농도로 저장되어 있는 상당한 수의 탄도미사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 창고에 있는 미사일로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상선을 겨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의 물리적 힘이었으며 세계 석유 무역의 20%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저장소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GBU-57 공격에 의해 유발된 2차 폭발이 연쇄적인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탄약의 자폭은 멈출 수 없는 폭발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비축물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사용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하만이 유일한 전선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밤 IRGC 해군의 보트 함대가 정밀 유도 탄약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속 공격 보트, 순찰선, 해안 방어 자산이 체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CNTCOM 자료에 따르면 분쟁 중에 15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이나 보트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이는 이란의 해안 방어 능력이 크게 무력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USS 트리폴리 상륙 강습함과 3,500명의 해병대가 그 지역에 도착하여 이제 해안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방위 계획자들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또한 수리 능력을 무력화했습니다. 베즈풀 미사일 기지가 이 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예입니다. 이 거대한 미사일 도시는 이미 이전 공격에서 붕괴되었습니다. 이란 작업자들이 잔해를 치우고 도로를 재개하려고 하는 동안 불도저가 정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보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수리는 불가합니다. 잔해 제거 차량이 공격을 받고 교통 경로가 차단되었으며 물류 체인이 체계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정권의 지하 교리는 공격을 받아도 수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리 장비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리 인력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매개의 지하 표적, 해군력, 수리 능력이 단일 작전 흐름에서 단 하룻밤 만에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테헤란 주변의 깊은 터널 시스템으로 보호된 지하 생산 단지는 샤합과 세질 변형의 직렬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탄도미사일 본체의 최종 조립 라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위성 감시와 신호 정보 작업을 통해 밀리미터 단위로 좌표가 정확히 파악된 목표였습니다. GBU-57은 높은 고도에서 투하되어 산의 암석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층을 관통하고 50m 깊이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파가 조립 라인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폭발 압력으로 인해 지지 인프라도 붕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시설의 환기구가 봉쇄되고 전기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었으며 내부 인원들이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인프라가 단 한 개의 폭탄으로 사실상 붕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란 팀은 몇 시간 후에야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그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립 라인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엔진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이스파한주의 두 번째 목표는 로켓 엔진 시험 단지로 샤합 변형의 추진 시스템이 개발되고 엔진이 시험 및 조정되는 중요한 센터였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이 여기서 뛰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깊이 150피트에서 GBU-57의 폭발이 장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항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시험실의 민감한 교정 장치들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란 측은 피해를 축소하려 했지만 독립적인 위성 데이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피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생산 체인이 이 시점에서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 작전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야즈드 지역의 지하시설에서 순항 미사일 부품을 처리하는 곳에 대한 GBU-57의 200피트 관통은 작전 중 가장 깊은 공격으로 완전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압 효과가 시설의 산소 시스템을 촉발시켰고 그로 인한 연쇄 반응이 생산 구역과 저장 구역을 모두 파괴했다고 주장됩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비대칭 순항 미사일 능력을 직접 약화시켰을 수 있으며 헤즈볼라와 후티에게 공급되는 탄약의 생산 원천입니다. 이란 원자력 기구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인 위성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생산 체인의 4가지 연결고리, 최종 조립 테헤란, 엔진 생산 이스파한, 부품 가공 야지드, 저장 호르무즈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4곳을 동시에 타격한 것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전략적으로 무력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지하 미사일 생산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저장고의 붕괴는 중앙 허브로부터 생산 및 공급 체인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미사일 본체, 엔진, 유도 시스템이 생산되는 다양한 시설의 동시 가동 중단은 몇 달 동안 공급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군사 생산에서 부품 조립 과정은 정확한 타이밍에 의존합니다. 단 하나의 연결고리의 실패로도 전체 조립 라인이 중단될 수 있는 반면 에픽 퓨리 작전은 이 체인의 3가지 주요 연결고리를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상에 있는 미사일 배터리가 탄약을 소진하고 바다에 있는 함선들이 탄약 없이 대기하게 만듭니다. 이 시나리오는 군사적 용어로 전면적인 전략적 교착 상태를 구성합니다. 게다가 이 작전은 기존 시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능력도 마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후제스탄주의 데제플 미사일 기지에서의 사건은 이 전략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전 공격으로 이미 붕괴된 이 기지에서 도로를 정리하고 잔해를 제거하려던 중장비와 불도저가 공중 드론의 정밀 사격을 받았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회복하고 재편성하며 재건할 희망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피해를 주지만 이를 수리하기 위해 보내진 팀과 차량을 목표로 삼는 것은 물류 시스템을 심리적 무력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폐쇄된 도로, 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지원, 그리고 인프라의 마비는 시스템의 재생 능력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해는 군사 인프라 붕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국내 전선의 관점에서 보면 지진 충격파와 대규모 지하 폭발이 민간인과 혁명 수비대 사이에서 인식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부는 산 아래의 터널과 대피소가 뚫을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과 군대에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지하 도시는 정권의 무적 신화를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B-2 폭격기가 운반한 벙커버스터 탄약은 이 환상을 몇 초 만에 산산조각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의지하고 뚫을 수 없다고 믿었던 산이 무덤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깊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휘회의가 열리는 깊은 대피소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은 지도부 사이에 편집증을 부추깁니다. 사라진 것은 단지 탄약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약속 자체입니다. 해상 전선에서의 발전도 물류 교살 전략의 또 다른 기둥을 형성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하 저장소 파괴와 150척 이상의 해군 함정 무력화는 세계 무역로를 위협하는 세력이 비대칭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 모역의 생명선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대함미사일로 해상 교통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은 이란의 중요한 지정학적 트럼프 카드였습니다. 이 저장소의 파괴는 그 트럼프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속 공격전과 순찰함의 침몰은 해군의 기동 공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의 방어도 약화시킵니다.
군사 이동의 중단은 걸프 지역의 권력 역학을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유리하게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군 자산이 항구에 갇혀 있거나 타격을 받을 두려움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해상에서도 질식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작전의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항공교통 관리와 물류 지원도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영국 RAF 페어포드에 배치된 B-1B와 B-52 폭격기의 수가 증가한 것은 이것이 일상적인 순환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중 작전을 위한 준비임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대륙간 비행보다는 목표에 더 가까운 지점에 장거리 타격 부대를 집중시키는 것이 작전의 반응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적에게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한 이 전진 배치 전략은 목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 공중 급유기를 통해 대서양에 구축된 급유다리 덕분에 B-2 폭격기는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류 조율은 세계에서 매우 적은 국가들만이 보유한 힘 투사 능력을 나타내며 지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파괴의 주요 억제력입니다. 이러한 지상 파괴의 외교적 여파도 심각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명확하다. 4주에서 6주 간의 격화된 갈등 후 협상을 강요하는 것이다. 목표는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될 정도로 군사 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 일정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협상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긴장 고조의 선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강압 외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현장의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정권의 6가지 요구 사항 목록, 구속력 있는 보장, 미국 기지 폐쇄, 전쟁 배상금, 지역 휴전,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법적 체제, 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개인의 인도는 인프라가 붕괴되고 해군력이 마비된 정부가 국내 청중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구 사항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외교 과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픽 퓨리의 진정한 전략적 영향은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수십억 달러와 수십 년의 공학적 노력을 들여 산 아래에 거대한 터널 도시를 건설해왔습니다. 이 지하 제국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표면이 공격을 받아도 산 아래의 자산은 살아남을 것이며 이 논리는 부분적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GBU-57도 가장 깊은 터널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가장 깊은 터널을 침투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생산시설, 조립 라인, 저장 구역을 목표로 삼았다. 즉, 미사일 능력의 실제 근원지를 전향한 것이다. 그리고 4대의 항공기와 7개의 GBU-57이 단 하룻밤 만에 이 근원지를 크게 무력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시지는 테헤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율린 잠수함 기지, 러시아의 야만타우 전략 벙커, 그리고 북한의 터널 네트워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깊이와 거리가 더 이상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 분야에서도 정밀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락의 중수로 지역의 지원 인프라를 타격함으로써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이 차단되었습니다. 야지대의 옐로케이크 생산 라인을 목표로 하여 핵연료 주기의 가장 초기 단계인 원자재 가공이 중단되었습니다. 부셰르 발전소 주변의 연료봉 저장 구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로사톰은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직원을 배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자로 코어는 보호되었고 방사능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핵 안전 문제는 국제 무대에 제기되었습니다. 핵 주기는 세 지점에서 끊어졌습니다. 원자재, 플루토늄, 연료봉. 그러나 환경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지만 정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핵 문턱에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정교한 억제 시위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3월 28일 밤하늘에 울려 퍼진 엔진의 굉음은 단순히 폭탄의 전조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리였습니다. 산 아래 숨겨진 이란의 무적 신화는 미주리에서 온 벙커버스터 탄약의 지진파와 함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하교리의 붕괴, 핵시설 주변 인프라를 정밀하게 절단한 외과적 정밀성, 핵울력의 마비는 현대 공군의 비대칭적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봉쇄와 방어 패러다임의 붕괴가 다른 행위자들의 군사 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중동에서 카드가 이렇게 급격히 재편된 이 과정이 외교적 해결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지정학적 단층선을 초래할 것인가? 우리는 워싱턴이 설정한 촉박한 일정 내에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